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본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최초로 제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분을 메인으로 세워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직장인 수험생 시절에 멘토 멘티 관계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세무사 합격 후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공부 조언을 저와 다른 수험 생활을 바탕으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세무사님 중에서 천일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천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천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합격자 천일이라고 합니다. 나름 짧은 수험 기간 동안 커트라인보다 좀 더 높게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제 팁들이 이제 예비 합격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돈 벌려고 했습니다.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이제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전문직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처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할 때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처음 느낄 텐데요. 철저하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한 후에 수험생활에 뛰어들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수기를 전부 이제 스크래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습득하기 위해서 합격수기를 직접 쓰신 분들한테 만나주기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분이 이제 흔쾌히 만나주시기도 했고, 저도 여러 가지 여쭤볼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타스님도 이제 뵐 수 있었고, 뭐 이윤규 변호사님도 뵙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게 제가 그래도 한 1년 몇 개월 만에 휴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빨리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합격의 비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뭐 저보다 더 빨리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끈기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이제 누구나 이제 다 합격자가 되는 수준까지 열심히 하니까 당연한 거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스님께 처음에 뵀을 때부터 제가 멘토링을 요청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잘 가지고 끈기 있게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져서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학원 수업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정한 학원에서만 듣진 않았고요. 수업은 모두 이제 인강으로 해서 이제 단과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1교시 수업을 듣고 저한테 맞는 강사를 잘 골라서 그 강사를 이제 쭉 밀고 왔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이제,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더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실전처럼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1차 시험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늘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중요하긴 한데 80점 이상까지 고득점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한 70점 정도를 목표를 하고 나머지 회계세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서 합격하시는 거를 1차 합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세무사 2차 시험에 회계학 1부, 2부 팁이 있을까요?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수를 줄이는 게 실력이다. 이 말 진짜 통감하는 게, 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아는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고 그 실력을 어떻게 보면 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회계학 1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추천드리면 이제 검상과 집중력입니다. 처음에 이제 김영덕 선생님 강의를 전 들었는데 무조건 반만 풀어라를 처음에 믿진 않았어요. 다 풀었는데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만 푸시고 검사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계산기 실수 노트, 전에 계산기 실수가 많은데 계산기 실수처럼 이제 실수 노트나 이제 고민 노트를 가지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 잘 노트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인데, 집중력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만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중이 딱 안 될 때 시험 중에 그때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했죠. 이제 타스님께 이제 배웠던 이제 자대고 한 줄씩 읽기라든지 동그라미를 잘 치는 법, 슬러시를 잘 하는 법. 저는 그래도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숨을 참고 문제를 읽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집중력을 좀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선제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함정을 떠올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이제 무조건 쉬운 것부터 첫 문제 천천히, 이런 것들을 잘 노트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에 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때도 세법학 1, 2에서 60점 넘었고 등수도 좋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세법학 점수가 좋았던 걸로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법학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세법합이 진짜 왕도가 없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팁이라고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범위 전체를 100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제가 뵀던 일부 수험생들 중에서는 A, B 논지라든지 중요 범위만 그걸 100으로 생각해서 그것만 이제 숙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B 논지나 중요 범위뿐만 아니라 전체를 100으로 놓고 그걸 이제 회독을 잘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 치기 한 달 전, 최소 3주 전에는 중요 논제뿐만 아니라 전범위를 꼭 보셔가지고 머릿속에 그거를 잘 주입을 해놓으시면 3주나 한 달 뒤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외곽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84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최대한 잘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뭐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갖추면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 둘 중에 보통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어쨌든 큰 틀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서술할 때 확실히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적으시면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 묻고 있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쓰다 보면은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논점이 내가 아는 것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타스님한테 멘토링 할 때 도움이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새기면서 모의고사 할 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고, 특히 모의고사 하실 때 적어도 세법학 1부 같은 경우는 12장 이상 쓰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도 그 부분을 잘 채우는 연습을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험 생활 중에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으셨을 텐데 멘탈이나 전체 수험 생활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예비세무사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처음에 이제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아예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활동하는 합격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이제 수험생끼리 얘기를 하게 되고, 좋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자한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길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합격자분들한테 겸손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씩 다 습득하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합격해야 되는 게 실전이기 때문에 그 실전을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자기가 볼 수 있는 한 무조건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책상과 똑같은 책상을 집에서 두고 거기에서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봤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쯤에는 미리 방문을 해서 아침에 시험이랑 갔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았다고 생각하고 딱 아침에 정문 찍고 그 옆에 있는 뭐 스터디 카페나 그 주위에 가서 실제로 그 시험 시간처럼 1차, 2차 다 모의고사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내가 실전에서 훨씬 더 떨리게 하는 부분들을 막아주고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전 때 멘탈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게 평상시에도 흔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때 멘탈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만의 루틴을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제 시험에서 패닉이 온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닉이 오게 되면은 숨 참기, 물 마시기 또 하다가 물을 마시도 안 되면 그 다음 뺨 때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놓으면은 내가 정말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잘 적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노하우는 추가적으로 없을까요? 누구나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10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0명이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멘토를 찾아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중에서 뭐 3분의 1, 4분의 1이 통과를 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빼게 되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 미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차 모의고사를 볼 때 10명 중에 1명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9명은 이제 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 건데, 결국은 내가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잘해야 합격하는 게 이 고시공부고,
즉 우위를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특히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나 구체적인 공부법에 이제 의문이 생길 때 아니면 제 방향성이 잃을 때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타스님한테 멘토링을 받았지만 이제 각자 이제 멘토분이 다 있으시겠죠. 근데 전 처음에 이제 강사들을 제 멘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과목에 대해서 깊은 조언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책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수험서 많이 쓰게 되고 전체적인 수험 생활 전반에서 책을 쓰신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 뭐 누구를 찾아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이제 합격자의 자세로 수험 생활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험은 상대평가고 결국 합격하는 걸 보면 한 끝발 차이거든요. 한 끝발 차이로 합격을 하느냐, 1년을 더 하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합격하려면 이제 제대로 된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멘토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이 세무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먼저 합격하고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무조건 믿고 합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합격자에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직이나 퇴사 후 공부할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하시나요?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 연봉이 다 다르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만 해도 요새 2,600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제 학원비라든지 각종 비용들 해보면 최소한 저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부하는 기간 중에 본인 건강도 이제 힘들어 보면 이제 본인 가족 아니면 뭐 주위 사람도 힘든 것 그런 것도 이제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이걸 1년이나 2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휴직이든 퇴사든 해도 공부하시는 거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본인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휴직해서 최소한 하루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시작했을 때 오히려 손해보실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예비 합격자분들께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과 끈기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잘 합치를 한다면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미 무조건 합격이야. 내가 지금 합격자라면 어떻게 공부하고 행동할까? 이 한마디만 가지고 계속 그 수험생활에 임하신다면 모두 필히 꼭 학교의 길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천일님과 함께 한번 인터뷰 열심히 해봤는데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